정치 고수들이 날리는 묵직한 한방. 시선집중 연장방송 정치 직격.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입니다. 월요일에는 정치 직격과 함께하는데요. 전 세계 딱 한 분밖에 없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네, 막 기분 납니다. 그죠. 기네스북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네. 딱 한 명밖에 없는 전 열린민주당 의원 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잘 지낼 수는 없고요. 네. 매일매일이 긴장하면서 지내고 있고. 요즘 하여간 선거판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은 유세가 시작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박동감이 있어서 신나고요. 네. 양쪽 유세를 보면 그 이재명 후보는 역시 판소리 완창의 대가시고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거 확실하게 느껴져요. 스킨십이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완전히 유세뽕을 맞으셨죠. 그래서 워낙 짧게 초기에는 그걸 보고 유세뽕이라고 그럽니다. 현장 분위기에 그냥 업돼가지고 초기에는 그 보통 이제 선거판에서는 그 연설단을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연설단 위에서 원고도 막 바람에 날려가도 뭐 이거 뭐 주워 가지고 하고 그러더니 이제 첨자 갈수록 즉흥적인 발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역시 또 뭐 실수가 나온다. 역시 망언과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마 국힘 쪽에서도 굉장히 불안하게 볼 겁니다. 그 뭐 예컨대 그 어퍼컷 세레모니 같은 거는 우연하게 나온 거 준비한 거 같지 않고 우연하게 나왔는데 저는 우리 쪽에서는 좋지 않게 보지만 일반 국민들은 또 그쪽 지지층에서는 신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신나다 보면은 이제 더 업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사실 선거판에서는 마지막까지도 흥분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이 보여서 여러 가지 실수가 더 잦아질 가능성도 적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퍼컷 딱 하니까 그 이재명 후보는 발차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원조는 나라고 또 막 하던데. 그래서 어저께 하나 더 했잖아요. 태권도 송판 격파 하는 것까지 보였잖아요. 네.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참 하여간 별별 게 다 조명이 되고는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말이 이제 갈수록 좀 거칠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히틀러, 무솔리니, 파시스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철진한 좌파 혁명 이론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공동체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이런 언사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그 윤석열 후보의 그 화법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관찰도 많이 해오고 그런 사람인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면 그걸 역으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 화법과 피의자 화법을 막 이렇게 오가는 이런 화법인데. 뭐 그렇게 분석하세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히틀러라고 비유한다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히틀러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히틀러는 전형적으로 열등감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복수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한 그리고 증오의 대상을 만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네. 정확히 윤석열 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면은 정말 웃기는 거죠. 아니 비즈니스 공동체는 지금 정확하게 본부장 아닙니까? 부인과 장인 거기다가 김만배 카르텔 그다음에 검언판 카르텔 이게 이래서 비즈니스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한다. 거기다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을 팔아서 뭐 한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격분을 했는데 아니 그 국힘당 후보 아니에요 거기. 아니 이명박 박근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왜냐면 얘기하면은 좀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노트롱식 해가지고서는 비극에 이르게 한 게 누굽니까? 당시 검찰 아닙니까? 당시에 검찰의 중요 멤버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45년 구형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왜냐하면 이 양반은 정확하게 자기가 찔리면 그거를 공격한다. 아하.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마음에 응어리가 너무 져 있다. 말하는 패턴이 그렇다라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뭔가 의식되고 자의식이 발동이 되는 찔리는 게 있으면 오히려 더 공격적 발언을 공격적 해버린다. 발언하는. 상대를 이제, 향해서. 그게 이제 만년 검사라서 그런 거죠. 검사의 위치에서는 항상 그럴 수 있었으니까. 네. 대장동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대화록 내용이 이제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단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현직 대법관이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어제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김만배, 정영학 또 대화록을 또 공개를 했는데, 네. 뭐 이 영장하면 윤석열 죽어보 또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죠. 아니, 도대체 김만배와 윤석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큰 판에서 검판언 카르텔 중에 하나인 거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온 보도나 내용을 보면 그리고 예. 이제 대화의 내용이 그러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카드 하나면 윤석열 주고라고 하는 거나 이번에 나온 발언이나 이거는 뭐냐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다음에 김만배 영장 치면 윤석열 죽는다. 이런 얘기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위험하게 하지 말라 손잡으면서 이건 뭐냐면은 서로 봐주는 관계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마 오늘 TV 토론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장 이런 경우에 석연치가 않은 게 뭐냐면은 예. 사실은 이 녹취록은 쭉 있었잖아요. 이번에 나온 게 새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 기록에 다 있었는데 한쪽에서 이걸 정보 공개를 신청을 해서 이제 정보 공개가 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는 그동안 A 대법관의 이름 지금 실제로 한국일보에서는 그 전 법원 행정처장 조재현 행정처장을 지목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도 검찰에서는 이거를 그냥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카르텔의 냄새가 나는 거고 이번에 지금 요 사건 말고도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녹취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이거든요. 검언유착 관련해서. 네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재판 과정 그리고 검사의 기소 과정에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는 계속해서 숨기고 있다가 어쩌다 이런 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정치 보복에 대한 얘기를 자기는 정치 보복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적폐 수사라는 말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통해서 온갖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이런 사람이 그것도 또 찔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계속해서 본인이 찔리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그런 패턴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런 과정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검찰의 권력 강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됐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언론도 잡을 수 있고 언론에는 이제 선택적인 정보를 흘려주면서 거기다가 법원까지 판사 사찰을 통해서 법원까지 손에 넣는 이런 일들을 여태까지 벌여왔는데 앞으로는 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검언판 장악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는. 뭐 그렇게 해서 사정 정국으로 몰아가고 예. 피바람을 일으키는 게 만년 검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렇게 보시는 이른바 거고. 권력 유지 방법 아닐까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사정바람을 일으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어떤 예고편이 지금 그러니까 검언유착 2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검언유착 2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장동에 대해서 그런 양태가 이제 바로 그런 하나의 양태가 힌트다. 바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다음에는 뭐 또 김건희 씨 또 그 주가 조작에 관련된 거 그것도 지금 얼마나 많은 게 그다음에 나왔어요. 몇십억을 몇십 건을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감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환 조사 응하지 않고 네. 곽상도 의원도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있고. 불응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능히 익히 하는 수법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가 좀 벌어지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상호 총괄본부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 효과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아니 뭐 단일화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처음에 MBS에서 그렇게 나와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때는 단일화에 관련된 질문이 2개 항목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MBS 조사에. 네네. 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은 이번에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보수 쪽이 더 대답을 많이 했어요. 평균적으로 한 30-30%를 더 대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으로 더 넘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예. 그게 아마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기대했던 바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진보 진영 쪽에서는 조금 이제 힘들어 했는데 아마 어저께도 지금 막 나온 오늘 왜 이게 보도가 안 되냐 한 그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 KSOI 네.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가 42.2%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중간에 이제 껴있는데 이것도 발표가 안 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다고 그럽니다. 원래 월요일 아침 발표를 해요. 네. 네. 저는 어저께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TBS 의뢰니까. 네네. TBS를 통해서 먼저 최초 이제 발표를 하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이제 그래서 발표를 하죠.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대선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영향력이라는 게 크고, 근데 지금 지난주에 나온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가지고 밴드웨곤하는 현상이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또 이제 계기가 이른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이 또 중대한 계기로 작동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일단은 단일화에 대한 항목이 지금도 늘 거예요. 늦기는 왜 마지막까지도 뭐 하겠다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늦기는 늘 거지만. 그렇지만 아무래도 약화될 때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발표 자체가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 처음에 단일화 제안할 때도 굉장히 엄중하게 제안을 했고 비판하면서 제안했죠. 네네 비판하면서 제안했고 이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저께도 발표한 거 보면 이건 정확하게 저의 길을 가겠다. 또 윤석열 후보나 국힘 쪽이 전혀 성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앞으로 이건 제가 왜 한두 달 전부터 예고했었죠. 저는 그게 뭐 안 될 거라고 항상 봤는데 안 될 거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점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그 이준석 대표를 좀 비판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이거는 아무리 정치판이고 살얼음판 같은 선거판이지만 솔직히 저는 안철수 후보가 느꼈을 모멸감과 이 굴욕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저도 단일화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알겠는데 왜냐하면 상대편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럴 때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나의 큰 뜻을 못 알아주고 이럴 때가 제일 하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저는 이번 저기서 지금 일주일 됐는데 아무 답이 없었던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왜냐하면 자기 사정을 얘기하거나 뭣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면 워낙 윤석열 후보가 워낙 겁이 많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못 받는 거고 겁이 많고 그다음에 정말 현명하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정말 통이 작다라는 게 이번에 보인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뭐 그동안도 너무한 일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정말 4가지가 없다고 비판을 해요. 4가지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네 가지가 없다라는 건 인의 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도량이 없고 발음이 없고 예의를 전혀 안 차리고 분별력이 없다. 인의예지가 없는 이준석 대표를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런 사람이 선거 술사로만 일을 하면서 상대편을 증오와 혐오로 몰아놓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완전 그동안 해온 것들 보면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기사에 대해서 또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숨진 2분에 대해서 아니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무슨 유지가 있냐.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거 방송에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4가지는 인의예지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 좀 좋은 거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안철수 후보는 계속 일관되게 정권 교체를 주장을 해왔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권 교체에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단일화가 결렬이 됐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들의 일부나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표 심리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이거 보시죠. 네. 지금 이제 뭐 17%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나오는 게 7%에서 8점 몇 %까지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아주 강고한 안철수 지지자이고 또 중도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지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저는 사실 솔직히 지금 선거를 하면 안철수 지지율이 조금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한 10%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선거에서는 사실은 동정심, 측은지심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발음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이 작용해서 하는데 만약 그게 분산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실은 절반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게 국힘당 쪽에서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단일화를 안 한 거고요. 반반이 섞여 있다. 네네, 반반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다 오지 않는다. 우리한테 올 사람들은 차마 못 찍어서 그래서 포기할지도 모르고 또 이재명한테 갈 표는 또 찍을지도 모른다. 이것 때문에 저쪽에서도 국힘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지금 안철수 지지표 중에 정권 교체에 공감을 하더라도 윤석열은 절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꽤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이 투표 포기하면 했지 윤석열로 다시 가지는 않는다.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성의를 보여왔고 그다음에 이런 정말 막가파 정권 교체가 아니라 네. 더 좋은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예의를 갖춰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중도층이거든요, 정확히. 그리고 중도층은 마지막까지 여기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일까? 과연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오만하게 저렇게 검찰의 권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휘두르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게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판단하실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기더라도 저기한테는 안철수 후보한테는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요. 그쪽에서 뭐 이것저것 떡을 주겠다고 하는 거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없고요.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는 그렇죠. 새로운 정치 교체를 위한 세력으로서 정말 그 국힘당에 제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썩은 아니면은 고인 아니면 윤핵관유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빼고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팽당했던 사람들을 다 저기를 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 기회가 더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에 의해서 보면 저는 제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도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 짧은 견해로 봐도 이번 주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이제 발표됐던 단일화 결렬 선언이라는 요인이 하나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있게 될 TV 토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법정 TV 토론이죠. 이것도 그러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저녁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저녁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탐색전, 두 번째 약간의 공방전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선거 운동이잖아요. 맞다. 선거 운동 탐색전, 기간에 공방전이요. 맞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온 전투력과 온 본색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첫 번째예요. 거기다가 주제가 경제 아닙니까? 오늘 첫째는 경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아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저께 요새 하나도 안 나가고 그리고 토론 준비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는 어저께 아침부터 수원에 갔다, 안양에 갔다 여전히 유세하시더군요. 근데 어저께 안양에서는 한 거의 만여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세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토론은 모두 발언부터 공격 여기까지 아마 엄청나게 재밌을 거고요. 거기다가 정말 재밌는 포인트. 오늘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그렇죠.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단일화 결렬선언 후에 윤석열 후보한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아니요. 제가 그동안 안철수 후보 솔직히 우리가 5년 전에 토론회에서 너무 실망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거? 네네. MB 아바타입니까? 뭐 갑철수입니까?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걸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두 번의 토론을 보니까 토론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줄을 알아요. 가끔은 이제 본인의 아젠다에 너무 빠지는 이런 실수를 조금 하시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표에 도움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는데 강약을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각을 세우고 윤석열 후보한테는 그렇다고 편은 들어주지 않는 이런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 이제 김만배 대장동에 대해서도 오히려 윤석열의 이 카르텔의 힘들이 막 발휘하는 이런 상황에 그다음에 그동안에 당했던 여러 가지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교체를 원하는 것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디까지 공격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또 어떤 스탠스를 택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심상정 후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제 오늘 21일 날 오늘 지금 그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 14조 플러스 3.5조. 그 17.5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국힘과 윤석열 후보의 스탠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기 보다도 더 심상정 후보가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 윤석열 후보의 유세전에서 보면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지금에 있는 코로나와 이런 부분에 대한 얼마나 이게 절박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저께 그저께는 조금 그러니까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긴 했는데 3월 10일부터 연장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손해배상이던 지난 2년까지도 다 소급해가지고 손해배상하겠다. 그다음에 12시까지 영업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는 다 사면하겠다. 굉장히 세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여론조사가 잘 못 나온 것 중에 요인을 두 개를 뽑는데 하나가 단일화 이슈고 또 하나가 코로나와 방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이것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나온 비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에 아마 이제 그 집에서 재택 치료받는 사람들은 몇십만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이제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많이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는 그 외에도 경제 이슈는 오죽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좀 기가 막힌 게 아니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해도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값을 올려가지고 가진 자 안 가진 자를 나눠가지고 자기네들 표를 더 몰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모든 걸 갈라치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사실 특히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거는 정말 통합적인 사고 외에는 자기는 없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다음 국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나가고 싶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듣니까 아주 재미난 포인트 하나가 도출이 됐네요. 네. 자, 오늘 8시부터 이제 TV 토론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아까 이제 조홍천 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 추경 처리를 위한 의원총회가 5시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를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타이밍을 TV 토론 전으로 잡을 거냐, 후로 잡을 거냐.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재미난 대목이 되는 거죠. 그거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국회의원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그거를 TV 토론장으로 끌고 오느냐 마느냐.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고 글쎄요. 보니까. 그거 저도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 생각 못했는데, 네. 저는 그거 굉장히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부동산 오늘도 또 대장동 얘기 나올 텐데. 나오겠죠. 당연히 대장동 얘기 나올 텐데 대장동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것도 못 참겠어요. 저는 그 3억 5천을 써가지고 8천억을 8,500억을 이익을 가져갔다. 이게 검찰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유세장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산저축은행에서 초기에 투자자금 1,800억 이거에 대해서 김만배가 그걸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땅도 사고 뭣도 사고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은행에서 초기에 투자 금액을 한 800억 정도를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거는 여기에 곽상도 의원에 관련된 연루되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 다 빼고 회사 설립 자금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설립하면은 그거 가지고 다 한 겁니까? 그다음에 투자금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성남시는 1원 한 푼 안 들이고 1원 한 푼 한 몇억 원 들였더라고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한테 2억인가 냈던데 그거 하고 5,700억의 이익을 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말할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경제 문외한 그다음에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 그저 오직 때려잡기에만 바쁜 이런 검사의 이 논법을 보면 중도층들이 못 있죠. 거기다가 이제 주가 조작. 공격 포인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정말 개미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덮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온 거에는 그러니까 검찰,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큰 거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게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크게 되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김건희 씨하고 김혜경 씨의 그 공식 행보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나설 거라고 보세요? 아니 아마 두 분 다 아마 바로 나서시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경우에는 종교계 사람들 네네 나가고 뭐 종교계 분들 뭐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계 봉은사가고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사진과 연출된 거 외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딴 거 어떤 거보다도 본인의 허위 경력과 허위 이력에 관련된 거 이상으로 주가 조작은 지금 소환 조사냐 아니냐에 관련된 당장 그게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못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왜냐하면 솔직히 김혜경 씨의 보도량이 김건희 씨의 보도량보다 뭐 한 거의 20배가 더 많은 상황에서 하나하나를 막 뭐 무슨 초밥이 어떻네 소고기가 어떻네 막 이래가면서 뭐 얘기하는 거 이런 와중에서 본인이 나왔을 때 본인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옆에서 항상 보조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그거를 다시 환기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있어서 아마 홀로 행보, 봉사 행보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비극입니다. 그래도 이제 김혜경 씨는 초기의 선거 운동에서는 굉장히 옆에서 보조하는 거로 잘 다녔는데 김건희 씨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이거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이거는 이상해도 이거 완전히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좀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17일 나왔는데 16일 오늘 16일입니다. 16일 후딱 갑니다. 후딱 가는데 여러분 열심히 밭을 갑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